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을 네.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왕선택 센터장께서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대통령이 시사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아니다. 네, 예. 아니다.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라고 하는 가정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그 문장 이후에 이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렇지만 확장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 발언이 뒤에 들어 있어요. 돼 있었군요. 예, 그 예. 뒤에 발언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방점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뒤편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만으로 보면 네. 뒤 문장을 빼고 앞에 문장만 보면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가 문제예요. 북핵 문제 앞으로 계속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망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무장 가능하다라는 말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발언을 놓고 확대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네. 있어서요. 국방부에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신범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께서 네. 언론 인터뷰에서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 이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그게 원래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른 언론사 보도 다른 언론사 보도를 보면 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제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권위 있는 정부 당국자는 확장 억제 내실화가 목표이고 핵무장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비공식적으로 말한 대통령실의 고위 간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답을 했다면 네. 이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내 두 가지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하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또 상당히 많은 참모들은 핵무장은 안 되고 네. 확장 억제가 대한민국의 정부의 방침이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 일부에서는 핵무장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의를 네.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듣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럼? 공식 입장은 확장 억제가 맞다. 자체 핵무장 이것은 국민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네.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미국 입장과 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 존 커비 국민소통 담당관이 있습니다. 네. 존 커비 전략소통 담당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확장 억제고 예. 이것에 대해서 한국과 지금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모두 예.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 억제,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 정도죠. 맞습니다. 예. 그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여기에서 미국의 입장은 뭐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라든가 네. 예전에 동아태 차관보 이런 부차관보 이런 분들이 미국의 비확산 의지는 확고한데 네. 한국에 있는 몇몇 전문가들이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다니 참 답답하고 참
답답하다, 네. 황당하다 이런 네.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관이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이거는 뺨을 때리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용어를 쓸 정도로 미국은 비확산 또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국 내에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그렇군요. 그 표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일부에서는 이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저도 그런 설명을 하는 아.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하는데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네, 네.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가는데 미국을 은근히 압박해서 미국을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미국을 설득하는데 나오는 미국의 전문가 엘리트들은 네.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라면 미국의 엘리트 중에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는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의 직접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정책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예. 99%는 한국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1%에 대해서만 은근히 설득하고 은근히 해결할 수 있다, 네. 넘어갈 수 있다. 음. 99%는 안 됩니다. 아, 1%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한미 동맹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교 협상가들이 미국을 잘 설득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외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요, 북한의 도발도 심상치 않고요.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는 원래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했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 개발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요. 특히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또 그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 그 핵무기, 소형 핵무기도 장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은 30년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2016년과 2017년 두 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적 행위를 보여주고 무력 시위를 많이 했지만 네. 2016년과 2017년에 보여준 그 맹렬한 핵 개발 속도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은 이미 오래전 얘기고 지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그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술핵 부대, 그러니까는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술핵 부대를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시찰을 그렇죠. 했고, 네. 그래서 그 전술핵은 사실상 우리 한반도 남한을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전에 이미 전략핵이 있고 그 전략핵도 전략핵이라기보다 준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지만 네. 그런 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예. 만든 상태가 오래전부터 지속이 됐기 때문에 개수가 몇 개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군요. 애초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럼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이것을 전술핵 반영하는 대응 시스템 한미 간의 그 방어 시스템은 충분한 상황입니까? 그게 약간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보복을 하는 네. 예. 이런 시나리오가 확장 억제입니다. 그 모든 군사력 중에 핵무기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약속입니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책인데 지금 북한이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지금 여러 차례 협박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바로 북한의 핵 개발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 거는 지난해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어떻게 보면은 뭐 논란이 증폭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까라고 네.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의문을 받고 미국이 확장 억제가 튼튼하다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핵무기 진짜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한 확장 억제가 약해서 신뢰가 떨어져서 독자 핵무장으로 가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핵무장했는데 미국이 동맹을 유지한다.
우리나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가장 이런, 강력한 설득 논리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1970년에 NPT 조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1970년 이전에는 누구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시도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영국이고 프랑스고 소련이고 중국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1970년에 NPT 조약이 발효가 됩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모두 모여서 핵무기 만드는 걸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그것이 예. 국제 규범이 된 겁니다. 예. 그 규범에 가입을 한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가입을 안 하면 됩니다. 북한이 가입했다 탈퇴했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 나라는 NPT 조약이 가입도 안 했고 발효가 됐을 때도 무효,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하고서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어쨌거나 1970년 이후에는 NPT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면 그건 위반입니다. 지금 북한이 바로 그것을 하다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970년 이전에 사실 영국하고 프랑스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미국이 핵무기 만들 때 영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1940년대, 1945년에 처음 1차 핵실험에 성공했잖아요. 네. 영국하고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물론 뭐 약간 이제 정보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영국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영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핵실험한 게 1952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프랑스인데 1960년에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핵무기 만들 때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남아공과 협력해서 네. 핵무기를 만들었고 그게 성공한 게 196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아공이 1970년 이전에 핵무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라는 얘기는 1970년 이전에는 맞는데 네. 1970년 이후에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NPT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술은 갖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예. 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이제 플루토늄도 만들어야 되고 우라늄을 만들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우라늄을 만들려면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되고 또 플루토늄을 하려면 재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게 평화적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원자력 기술에 관한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 핵무기급으로 만들려면 재처리라고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그 시설을 가질 수 없도록 미국과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걸 어기고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만들면 네. 한국과 미국이 충돌이 납니다. 네. 외교적으로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 부분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지난 10년 전에 예. 50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재처리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된 연유가 있는데 사실 그때 10년 전에 재계약하면서 그게 50년짜리 재계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계약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처리하고 농축 이거를 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랬군요. 미국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에 우리의 과학자 몇 명이 우리도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제대로 전체적인 과정에서 다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국심을 갖고 이제 비밀리에 실험을 해서 플루토늄을 아주 극소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몰래 했습니다. 예. 그거 IAEA에서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핵사찰을 받았습니다. 2004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언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지 알 수 없다. 불안하다. 예. 그래서 NPT 체제에 한국도 위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년 전에 그 재계약할 때 재처리는 안 된다. 이제 일본은 재처리가 되고 우리는 재처리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한미 간의 신뢰가 외교적으로 신뢰가 충분히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NPT 체제를 어기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줬으면 네. 10년 전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 협상가 또 우리는 또 한미 연합사가 있으니까 네. 30명 정도의 고위 간부들과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 과정에 개입하는 엘리트가 3,000명입니다. 네. 2,970명이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 관계가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네. 은근하게 핵무기를 만들면서 아니면 미국을 압박하면서 네.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방향을 좀 바꿔서요. 간밤에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큽니다. 예.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일본 역사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군사력 증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고 2달 전에 일본의 이제 주요 안보 관련 문서 세 건을 동시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 군사비를 2배로 늘려버리는 겁니다. 일본이 자위대라고 해가지고 예. 수비만 하고 수비에 필요한 것만 하고 공격에 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는 전수 방어 개념이 네. 평화헌법에도 기록이 돼 있고 네. 다른 모든 안보 문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뛰어넘는 그 어떤 조치가 바로 선제 공격 문구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일본이 군사비를 2배로 늘려서 공격 무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이제 공격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공격적이니까 네, 네. 반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 반격 능력을 갖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략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번에 표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미국을 가기 전에 유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돌면서 바로 최근에 안보 전략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지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협조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예.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제 국제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은 평화헌법에서 규정한 어떤 전수방어 태세가 변경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도 이제 군사적으로 과거사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해군 간에 좀 상당한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또 군사비를 늘려야 됩니다. 군비 증강이 굉장히 가열된다. 예.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고 예, 예. 그동안의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됐던 강제징용 문제 네. 이것을 우리 정부 입장을 제3자 공식적으로 해결 방안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나오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쪽으로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결의 요지인데 대법원의 예. 판결이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니 꼭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피해 어떤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피해자에게 그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 정부의 대책이 방향이 정해졌고 예, 어느 예. 정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수용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또 우리 국민적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모순적인 방향이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미일 간에 엄청난 지금 관계 밀착이 되고 일본의 군사 정책이 변하는데 미국이 지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미국의 희망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문제의 처리인데 우리 국내 여론이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면 네. 중대 모순입니다. 충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 북한이 요새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열병식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네. 예. 쉽게 말해서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네, 그 신년사 대신해서 전원회의 결정서를 발표를 했고요. 1월 네. 1일 날. 그 결정서에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자위력 증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이 발표가 된 겁니다. 네. 북한은 이 신년사나 그 결정서가 발표가 되면 한 달 반 이상 그 결정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권기 대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네.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체제 결속인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아무래도 안보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점이 덜 갈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난해에 북한이 격렬하게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대부분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또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또 하는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니까 우리도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고 하니까 연합훈련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3월 이후에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월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때 위기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네. 한반도 2023년 한반도의 평화 관리의 핵심적인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지금 외교적인 상황을 아주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